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오늘은 노원 고등학교 작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좀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3차식 fx에 대해서 fx-2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3차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fx-2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뭐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또 fx 플러스 2는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ax 플러스 c 이렇게 놓을까요? 자, 보통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 먼저 b하고 c를 좀 구해볼까 그래. 여기에서는 이제 fx에 여기 플러스 2로 넘어가면 이렇게 넘겨볼게.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 그럼 fx는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됐거든. 자, 다음과 같이 됐어요. fx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서 상수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긴 b니까 b 플러스 2가 되고요. 이쪽에는 지금 1이 되고 c니까 c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둘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따라서 c가 뭐가 되나 했더니 b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ax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겁니다. 두 값이 같은데요. 지금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 지금. 그지? 개수 비교를 할까요? 0이 되는 값을 두 개 알지는 못해서, 자, 개수 비교해 보기보다는 이 식은 마이너스 1일 때 f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보시면 요것 때문에 f1일 때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 두 개 이용해서 계산해 버리자. 자, 위의 식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 위의 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안 되구나. 위의 식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지. 요렇게 되네요.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가 1이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식에다 1을 써볼게. 1 써도 4가 되나?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1일 때의 값이 2였거든요. 그죠? 그럼 다음과 같이 됐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1이고 따라서 a 플러스 b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됐네. 그럼 요 두 식을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요 식과 요 식이요.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할 거야, 선생님은. 더할까? 그럼 2a가 몇이 되냐면 2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됐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fx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뭐 a가 마이너스 x니까 이쪽은 그냥 위에다 쓸까? 여기다 마이너스 x,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야. 요식 대신에 썼습니다. 문제에서는 x 마이너스 2로 나올 때 나머지 구하라니까 f2 구하면 되는 거지. f2 2 들어가면 1이 되고요. 2 들어가면 1이 됐고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두 번째로 갈게. 다항식이 다음과 같을 때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면 계산해 보면 되죠. 완전제곱식이니까 2창까지 같게 묶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수임이 볼 때는 10x, 13x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묶어 줘야 될 것 같아. 먼저 묶어 볼게. 6x의 제곱 3x 10x니까 13x가 되고요.
상수항은 5가 됐어요. 지금 밑줄 친 부분만 묶었더니 밑줄 안 친 부분도 6x의 제곱 12x하고 x니까 13x 똑같고 원래 그렇게 잡은 거니까 플러스 2 더하기 k가 됐네.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t 플러스 5 t 플러스 2로 요 식만큼을 t로 치환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t의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뭐가 되니? 10 플러스 k가 되네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2분의 7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7, 7이 49를 빼줘야 되겠지? 완전 제곱식 되니까 얘가 0 돼야 돼. 판별식 해도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k가 0이어야 돼요. 요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거든. 그래서 k가 뭐가 되더라? 4분의 9가 되더라. k는 4분의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 k가 4분의 9고 따라서 x 6x의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2분의 7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된 거지. 자, 문제식은 여기서 이제 4분의 1을 바깥으로 뺐더라고. 그러면 이제 제곱이니까 안에식에서는 2분의 1이 나간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갔으면 여기가 4분의 1이 됐고 안에는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2x의 제곱 플러스 26x 플러스 7의 전체에 대한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a는 12, b는 26, c는 7이 되는 거죠. c는 7. 자, 이제 a, b, c도 구했고 k도 구했어요. k는 4분의 9인데 4분의 9를 또 이렇게 썼네. k는 4분의 9.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a, b, c, k 다 더해달라는 거니까 a, b, c를 다 더하면 12, 26, 38 되고요. 38에 45. 45 플러스 4분의 9가 되는 거네. 그럼 4분의 4, 5, 20, 4, 46, 180 플러스 9가 되니까 4분의 18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5번이 정답.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앞에 두 문제가 좀 시간이 걸리네. 자, fx가 다음 같은데 x-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이건 뭐 간단하죠? 2일 때의 값이 1인 거죠.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1.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7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몇이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k가 7이었으니까 다음 같아져고요. 이게 다 없어지면 결국엔 k의 값은 7일 수밖에 없네. 4번이 정답. 자, 이제 보기 4번을 볼게. 뭐 식 정리해달라는 문제니까 뭐 x는 마이너스 2a인데 여기 a 있고 4a가 나오면 5a, 3a가 되는구나. 3b 있고 마이너스 b면 플러스 b가 남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3a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4, 3, 12가 됐고요. b의 값을 우리가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5x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나와야 되겠네.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보기 4번이 정답. 5번으로 갈게. x의 3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21에 3승 나오는 거 이거 하고 또 얘랑 그 다음에 얘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있고 마이너스 10이 있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20이래. 그러면 a 제곱은 25가 되는 거잖아. 양수 a는 5가 될 수밖에 없지. 5번이 정답.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의 문제는 지금 대표적인 개수 비교 문제지. 아니, 수치 대입법 문제지. 지금 잠깐만. 수치 대입법 문제긴 한데 우선은 x에다 1 집어넣을게요. x에다 1을 대입 1 대입을 하면 6이 되거든.
근데 이쪽은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3이 되니까 6의 2가 되는구나. 이쪽은 얘 때문에 0 되고요. 이쪽은 얘 때문에 0 되니까 뭐 우리가 보면 신경 쓸 거 없고. 따라서 a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x에다 다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을 쓰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얘 때문에 0 되고 0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썼으니까 1 마이너스 2c가 되겠다, 그지? 그러므로 c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뭐 거의 다 알았는데 이번에 x에다 마이너스 2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좀 숫자 크나? 4, 6, 2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를 썼으니까 얘 때문에 0 되고 이쪽도 0 되고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면 마이너스 1 3b가 되는구나. 3b 따라서 3b가 9가 돼요. b는 3이 되겠다, 그지? abc 다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6이 되는 거군요. 보기 2번이 정답. 7번 문제로 가볼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다항식을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달라고 문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직접 ABCD를 구해 놓고 정리하셔도 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x-1을 라지 x로 치환할게. 그러면 이제 스몰 라지 x로 치환하고 나면 스몰 x는 라지 x 플러스 2가 되잖아.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지 x의 3승 플러스 b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c 라지 x 플러스 d는 스몰 x 대신에 라지 x 플러스 2의 3승 마이너스 라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라지 x 플러스 2 더하기 7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여기에서는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얘가 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 구하라고 얘기한 거거든. 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라지 fx라고 그럴게. 그럼 선생님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겠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7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몇이 돼? 3이 되는 거지. 이게 가장 빠른 풀인데 대부분 이제 A, B, C, D 따로따로 구해놓고 요식 구하고 그다음에 얘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경우가 많지.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런 해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8번 볼게. 다음식을 인수분해하라고 그랬는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인수만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a제곱 바깥으로 빼주고 b제곱 마이너스 4 나오겠고요. 이쪽도 b제곱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에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네. 자, 이제 더 안 할게. a 플러스 1 인수로 있을 수 있죠. b 마이너스 2 여기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b제곱 마이너스 4 인수로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없죠?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비읍이 있겠네요. 기억, 니은, 비읍 또 있나요? 여기 있구나. a제곱 마이너스 1 리을이 있네. 기억, 니은, 리을, 비읍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9번을 같이 볼게. 어느 직류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는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1차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 식은 직류면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래.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모든 모서리 길이가 변의 길이들이 다 xy 된 1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공통인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0이 되는 값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x제곱이니까 1, y에다 1 집어넣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왜냐면 y에 관한 식으로 돼 있으니까 y에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y에다 1 집어넣으면 6 되고요. 5x-6이 되고요. y에다 1을 집어넣기 때문에, 왜 사실은 1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여기 x제곱하고 없어질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없어지면서 0이 되는 게 확인이 됐네. 그러면 이제 조리제법 통해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이제 6i의 3승이니까 뭐 6이라 쓰고 5x 마이너스 6 쓰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쓰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래서 1일 때 0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기하죠? 이건 플러스죠. 그래서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y로식 써야 돼. y 마이너스 1 6y의 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계속 인수분해가 되는지 돼야 되겠지. 2y 3y 이렇게 x 플러스 x 그러면 변이 3개 있는 거야. y 마이너스 1이라는 변이 있고 2y 플러스 x가 있고 3y 플러스 x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니까 뭐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직육면체가 그려질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대충 그릴게. 그래서 이제 각각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들이 각 변의 길이들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때 직육면체 넓이가 가장 작은 면의 넓이를 잠깐만요. 부피가 다음과 같을 때 면의 넓이가 가장 작은 면의 넓이를 나타내는 다항식의 xy 계수 구하라고 그랬는데 xy는 모두 1보다 큰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아이고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얘가 제일 작은 변이 되겠지.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모서리의 길이가 이러니까 선생님 볼 땐 얘의 면이 가장 작은 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1과 2y 플러스 x 중에 xy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1이네요. 그죠?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xy 개수 구하라고 그래서 자 10번으로 갈게. 복소수 z가 나와 있는데 복소수 z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래. 그럼 뭐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지? 분모 2가 되고 위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거야. 여기다 1 마이너스 i 곱하고 제곱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분의 마이너스 2i가 나와서 마이너스 i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마이너스 i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건 1이고 두 번째 z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고 네 번째 거는 마이너스 i의 3승이 되고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쪽은 얘는 플러스 i가 되는데 4개씩 묶은 게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뭐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2022니까 전체 2023개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보면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얘는 3개가 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뒤에서부터 묶어도 3개가 남거든. 그래서 요게 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쁘지 않아서 요게 남은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i가 정답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0번 해드렸고 11번으로 가볼게. 자 11번은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뭐 판별식이겠지. 4분의 d의 판별식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시 했더니 뒤가 좀 기네. 뭐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풀어보면 되죠. 여기 k제곱 나올 테니까 없어지고요. 이 ak 나오고 a제곱 나오고 이쪽에 이제 4k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왔네요. k로 묶어줘야 되니까 2a 플러스 4k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가 특별한 얘기는 없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a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b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b는 그러면 얘도 0 돼야 돼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고요. a는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a-b는 3이 되겠구나.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에. 자, 12번으로 할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뭐 땡큐죠? 그냥 D로 하면 되네. 4분의 D가 아니라. 그러면 2K 플러스 1의 전체단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얘인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보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랬네. 그럼 4K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4K 제곱 없어지고 4K 플러스 1 나오는데 4, 6, 24. 그러면 24면 4, 8, 32. 마이너스 32면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K는 따라서 4분의 31. 4, 7이 28이니까 7점 몇보다 적은 값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자연수의 개수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다음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두근의 합이 지금 선생님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4고요. 두근의 곱이 2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은 알파 베타의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 볼까요? 자, 알파 베타는 2고요. 요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의 3승이니까 64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6 4, 6, 24 마이너스 잠깐만요. 그죠? 24네요 그냥. 그래서 플러스 24가 되네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보기 4번이 정답. 14번 볼게요. 이차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글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얘가 0 되는 값으로 해서 k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얘가 되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k제곱 없어지고 k 됐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보다 큰 최소값 마이너스 2. 1번 정답. 자, 15번으로 갑니다. 제일 많이 했던 문제의 공부 중에 하나인데 두 그래프를 이제 도형의 이동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뭐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 보시면 이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이야. 이게 1번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 부분만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바뀌었죠.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대칭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대칭시킨 것 같이 된 거야. 안쪽은.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교점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까지를 잠깐 삐뚤어졌죠? 그냥 좀 삐뚤어졌는데 그냥 이걸로 이해합시다. 선생님 보면 좀 이동 복사해서 할 거랬네. 그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 경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왜냐면 지금 요게 세 점 만날 때가 되죠. 그 다음 얘도 두 개, 세 점. 밑으로 내려갈 경우 이제 두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가 네 개 점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요 점을 지나갈 때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은 어떤 것과 접할 때를 얘기하느냐, 얘랑 접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 엎어진 그래프, 즉 x 플러스 k와 얘가 접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넘겨주면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됐고 얘 판별식은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얘가 됐는데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k는 3이 되겠네요. 그죠? k는 3. 그래서 이때 k는 3이 됐고 2번은 뭐 되게 쉽죠. 마이너스 2,0을 y는 x 플러스 k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k는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k가 3보다 적거나 같을 때 3점 이상에서 만나는 게 되니까 결국에 2와 3 두 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5번까지 정리해 드렸고 16번으로 가볼게. 자연수연에 대하여 두 함수 fx하고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고 그랬으니까 그림 좀 생각해 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뭐 x축 y축을 그릴 때 좀 크게 그려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죠. 여기가 y축이 있고 너무 두껍다 그지? 잠깐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좀 얇게 해놓고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y축이고 다시 자, y축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있겠죠? 이렇게. 자, x축이 있고 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화살표 표시가 잘 안 되네. 얘도 그러나?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지? y축. 아, 이건 쓰면 안 된다.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는 지금 y는 x의 n승이니까 선생님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같아. 다시 할게. 다시 얘는 오래 태블릿을 써도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y는 x의 n승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있는 함수인데 지금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직선은 다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정도 있다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그래가지고 그려졌고 그 y는 2n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볼 때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을 A, B라 하고 이때 수선의 발을 C라고 할 때 ABCD를 하는 삼각형의 넓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그리고 이쪽에서도 일일이 또 수선을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 D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래서 A, B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거의 사다리꼴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가 10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C, D가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여기를 A라고 부를게. A, 0 이쪽은 B, 0 이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 둘이 만났단 말이야.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렵네. 두 점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A, B를 식을 써줘야 되는데 우선은 만났다고 하니까 만난 것만 갖고 식을 써보자. x제곱 플러스 n제곱과 이 nx 플러스 1이 만난 거니까 완전 제곱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니까요. x 마이너스 n의 전체에 대한 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보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n에다가 1을 한번 더해주고 그죠? x 마이너스 n에 1을 한번 빼주면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0된 x의 값은 n-1이거나 n 플러스 1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a, b라고 했는데 a, b가 아니라 바꿔야겠네. 이 좌표를 c라고 했는데 여기가 n-1, 0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d라고 했는데 n 플러스 1, 0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 y좌표하고 여기에 y좌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n 플러스 1일 때 y가 어떻게 되지? 여기 들어가 볼게. 똑같은 거니까 n 플러스 1일 때는 2n 곱하기 이때 y좌표를 여기다 쓸까요? n 플러스 1,
2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2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y좌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a좌표는 n-1, 이렇게 되죠. n-1, 2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의 좌표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됐지.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넓이 100 몇이라고 그랬죠? 102. 102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자. 102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예,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그럼 이때 길이는 이 좌표의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아랫변이 되는 걸로 보면 그때의 길이는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 얘와 얘를 더하니까 4n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서 n-1을 빼면 2가 되는 거지. 얘가 102가 되는 거군요. 요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2가 102가 됐으니까 4n제곱은 100이 되고요. n제곱은 25가 되고요. 따라서 n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네. 자, n은 5네요. 그래서 자연수 n의 값 5 이렇게 되는 거다. 4번이 정답, 16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17번으로 갈게.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는데 이때 문제 잠깐 보면 얘가 주어지. y는 ax 플러스 b가 얘랑 모두 접한다 그랬거든. 그럼 각각의 이제 판별식으로 해가지고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지. 그때 상수 AB에 대해서 B분의 A의 값을 계속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게 문제니까요. 1번의 경우 접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ax 플러스 b 말이 엉켜가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x 3 마이너스 b 판별식 볼게요.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되는데 접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b도 나오겠네. 4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 이퀄 0. 그래서 우선 식이 요런 게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 2번 식과 ax 플러스 b가 또 접한다고 하니까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더하기 2 마이너스 b 이퀄 0 이렇게 되네. 얘도 판별식 조사하면 되지 뭐. a 플러스 3 얘 제곱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b 얘 0 돼야 된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6a가 되고 플러스 4b 9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8이니까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두 개 정리가 됐고, 근데 여기 보면요, a제곱 플러스 4b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 되네. 연립하는 거죠. 두 식을 연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지금 선생님 볼 땐 얘를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제곱 4b가 얘가 되니까 여기에 a제곱 4b 대신에 얘를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6a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i가 있어서 마이너스 2a만 남고 마이너스 9가 되죠? 9가 돼요. 그러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따라서 b의 값도 정하면 되죠. b는 4b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니까 4b는 이렇게 할까? 아니. 그냥 갈게요. b를 구하고 할게요. 자, 4b는 뭐가 돼? 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81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9가 되니까 3, 9, 27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b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약간 귀찮아졌어, 그죠? 4 마이너스 81 47이 28 428 그럼 108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몇이 나올까? 15니까 3 나오고 23 나오겠다. 4분의 23. 따라서 B는 16분의 2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문제에서는 B분의 A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B분의 A는 16분의 23분의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그래서 16 곱하면 23 마이너스 곱하기 72. 마이너스 23분의 72가 정답이었던 문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갈게.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피구장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때 종이 테이프의 길이가 36m일 때 만들 수 있는 피구장의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자, 18번인데요.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피구장을 만들려고 한대. 종이 테이프 전체 길이가 지금 36m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할까? 이제 가로의 길이가 x가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지, 그지? 테이프의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y, 이쪽도 y. 그러면 3x 플러스 2y를 합해서 테이프의 폭은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36m를 쓰는 거고요. 피구장 넓이의 최대는 넓이는 x, y의 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2y는 3x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12보다는 적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x는 0보다 크고 12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2y는 이렇게 되니까 s는 어떻게 돼? 그래서 x 곱하기 y 대신에 y는 2분의 1 곱하기 36 마이너스 3x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따라서 3도 바깥으로 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 곱하기 3을 바깥으로 뺐으니까 1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선생님 좀 잘못 뺐죠? 다시 할게요. 여기는 그냥 2분의 x가 됐는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3을 바깥으로 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됐고 마이너스 3을 바깥으로 뺐으니까 여기가 x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제 보니까 얘가 이참수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가 0이고 10이잖아. 그러면 최대는 6이 될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x가 6일 때. 근데 x가 0보다 크고 12보다 작으니까 이때 최대값 갖는 거 맞죠? 6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3에 6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여기 6 들어가면 따라서 6, 6, 36 그러면 플러스 3, 6, 18 3 곱하기 18이네 54가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 19번을 볼게. 다항식이 다음 같은데요. 이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에서 3차항, 2차 없고요. 1차 마이너스 7, 상수 3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리제법 하면 되죠. 1 올라가고 마이너스 6이니까 곱해서 올라가면 3이 되죠. 그래서 이쪽은 6이 됐네. 그럼 몫은 얘가 2x니까 이제 2배 2로 나눠줘야 되죠. 2분의 1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돼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6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0번 다음식을 인수분해하래요. 뭐 이걸 이제 t로 치환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t 마이너스 10 t 플러스 2 플러스 32가 됐고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0이니까 플러스 12 6이 12 t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네요.
t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 인수분해 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이쪽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돼서 끝나겠어요. 자, 20번 정리해 드렸고 마지막 문제 21번부터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네요. 21번은 세 복소수가 있답니다. 뭐 z는 a 플러스 bi고 z2는 c 플러스 di, z3는 e 플러스 fi라고 할 때 a, b, c, d, f는 다 자연수고요. z1과 z1의 제곱은 8이라고 할 때 이건 뭘까? z1 바z1 하면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로 곱한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8이래요. a, b가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a도 b도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제곱수는 a, b가 이니까. 그래서 다음같이 알게 됐고,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z1은 그러면 2 플러스 2i가 되는 거고 z2의 바z2니까 c 플러스 di가 되는데 바z2의 켤레복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di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가 5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2 플러스 c 플러스 2 마이너스 di가 5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0이어야 돼서 d는 2가 돼야 되고 c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z2는 3 플러스 2i였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c 플러스 d의 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뭐 5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 z1 플러스 z3인데요. z3가 2 플러스 fi니까 z1은 켤레복소수. 그러면 z1 플러스 z3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가 a 플러스 b야 2 플러스 2i니까 2 플러스 스몰 2 플러스 스몰 fi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거죠. 잠깐만요. 얘하고 얘 켤레복소수를 곱한대요. 그러니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fi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5가 됐다고 그래. 그러면 2 플러스가 너무 멋있어졌네. 2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2 플러스 f의 제곱인데 25가 됐다고 얘기하지. 제곱수 둘로 쪼개면 16하고 9잖아. 그러니까 얘가 9면 얘가 16이고 얘가 16이면 얘가 9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2가 3일 내면 2가 1일 때 f는 2가 되는 거고 2가 4의 제곱이 되니까 이 값이 16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제곱한 게. 그러니까 2가 2면 f는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z3 바z3의 곱은 2의 제곱 플러스 f제곱이거든요. 그러면 1, 4 얘는 1하고 4니까 5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얘도 오네요. 예, 계속해서 22번으로 갈게요. 22번 z 플러스 a 플러스 미안해. 위에서 z를 했더니 x 플러스 ax 플러스 b 한근이 3 플러스 i래요. 실계수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한근은 3 마이너스 i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원래 두근의 합이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요. b는 두근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1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A와 B 합은 4죠. A 플러스 B 4하고 A, B의 곱 마이너스 60이요. 얘를 근으로 하는 얘를 근으로 한대요. 그러면 얘를 근으로 하니까 이걸 알파라고 그러고 이걸 베타라고 할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원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곱하기 알파 베타잖아.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2래.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럼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아지는 거지. 따라서 2 곱하기 x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4니까 여기서 플러스 54x가 되나요? 잠깐만요. 두근의 합이 a와 b를 합하면 4가 되고 ab 곱하면 마이너스 60이 맞죠?
잠깐 착각했어요. 54가 아니라 마이너스 56이니까 플러스 여기 56이 돼야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아까 얘와 얘를 곱한 거 46, 24 마이너스 240이 되겠네.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112x 마이너스 480 이퀄 0. 숫자 되게 크네. 얘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노원고등학교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중간고사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